회사에서 구매 인력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구매 분야는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다. 정말 취업하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세요. 그리고 친구랑 대화를 하고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SPC에서 근무하는 김덕수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 구매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최고 구매 전문가를 꿈꿔라,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1시간 20분 동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째는 인간성을 갖추어라. 둘째는 직무 적합도를 높여라.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먼저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구매에 어떻게 취업할 건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통과하려면 3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주제는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느냐? 인간성이 있다. 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을 자소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주제로 잡아야 된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간성 뭐냐? 감사할 줄 아는 것, 사회성을 가지는 것, 자신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힘, 창의성이 있는 것, 그리고 헌신할 줄 알고 인내력을 가지는 것, 이런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스펙 쌓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여러분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을 피폐하지 않도록 만드는 정말 좋은 길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옛날 성인들이 한문을 써서 표현한 게 있는데, 만이 불일이라, 가득 차도 넘치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효요, 둘째는 덕이요, 셋째는 학이요, 넷째는 성이다. 그러니까 효도하고 덕을 쌓고 배우고 성실하고, 이 4가지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방금 앞에서 얘기한 인간성을 갖추는 것이 이 한자로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는 방법은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제가 인간성을 나타내는 글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인간이라는 걸 알려야 돼요. 이걸 구성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장기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뭐 하나 떴다고 해서 자소서 복사하고 뭐 컨트롤 C 눌러갖고 뭐 컨트롤 V 해가 이렇게 붙이고 이래갖고는 절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직무를 2개 정도 압축을 하세요. 마케팅이다, 구매다. 아니면 영업이다, 마케팅이다. R&D다, 생산이다. 아니면 생산이다, 영업이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직군을 2개 정도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고 싶은 회사를 3개 정도 압축을 하세요. 가고 싶은 회사 3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회사 3개, 좀 만만한데, 그러면 6개가 되는 거예요. 자, 갈 수 있는 회사 3곳,
가고 싶은 회사 3곳, 이 6개. 그러면은 이 6개 회사를 놓고 파일을 6개를 만드세요. 종이를, 이 파일을 사서 그 속에다가 계속 자료를 모아 나가세요. 신문에 기사가 뜨면 프린트 해갖고 끼워 놓고, 또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꾸준히 자료를 모아라. 6개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해당되는 직군 2개, 이것도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총 8건의 자료가 모아집니다. 이거를 장기간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자소서를 80번 쓰게 되고 79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80번을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취업하는데. 그건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가고 싶은 회사 3곳, 갈 수 있는 회사 3곳, 직무를 2개 해서 8개로 파일을 만들어서 정말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라. 그러면은 자소서를 정말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의 역량을 호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문체는 간결해야 돼요. 문체는. 그리고 참신해야 되고 2갈씩으로 써야 돼요. 이제 결론부터 써야 되는 거죠. 문장을 압축해야 돼요. 압축하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김훈의 소설을 읽어보셨나요? 칼의 노래라든지 이런 그 김훈의 소설을 읽어보면 문장이 매우 압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이 자소서의 문체는 간결하고 압축이 돼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2갈씩으로 써야 돼요. 결론부터 써야 돼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고 작성을 해야 되고, 질문이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써라, 사례를 써라, 뭘 써라, 이렇게 500자로 쓰세요, 1000자로 쓰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경험을 써라 이러면 990자 정도를 경험으로 쓰고 10자 정도를 배우고 느낀 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자, 경험을 써라 하면 40%는 경험을 쓰세요. 근데 30%는 배우고 느낀 점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내가 이 회사 와서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걸 쓰셔야 돼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요약하면 주제는 내가 인간이 되었음을 알려야 된다. 내가 나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거고, 구성은 직무적합성을 알려라. 문체는 간결하고 참신하고 또 2갈씩으로 쓰라. 이런 거고요. 창의성이 있어야 하고 참신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눈에 띄어야 되고요. 쉽게 술술 자연스럽게 전달돼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역량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인간임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그 자소서나 이력서는 과거를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고 하면 이력서나 자소서의 과거를 보면서 얘들 집안은 어땠고 가문은 아버지는 뭐 이렇게 하면서 형제는 그걸 보면서 이 학생의 미래를 유추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서양은 그런 과거나 가문이나 집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이 지원자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자소서를 보면 반드시 회사 들어와서 달성하고 싶은 꿈이나 포부, 비전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식과 서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나 자소서를 보면서 과거를 보고 싶어 하고
또 일부는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중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면접은 뭐냐? 신언서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임원 면접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최종 낙점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소위 말하는 스펙보다는 인성을 우선으로 본다. 그리고 주요 판단 기준은 듬직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창의성과 끼가 있느냐,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이냐,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면접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실무 면접은 뭐냐? 여러분을 일을 시킬 팀장이 나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적인 1차 상사가 보는 면접이에요. 간단치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잘할 것 같은 인상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를 면접 보는 그분과 하루 10시간 이상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실무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토론이나 개인 조별 프레젠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또 부하 사원이라는 본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분과 같이 일하는데 그분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인간성과 역량을 보는 실무 면접이에요. 그럼 뭐가 더 우선이냐? 언제나 인간성이 더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무 적합도, 역량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을까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되었으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회사에 와서 역량은 가르쳐서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임원 면접은 뭐냐? 임원 면접은 처음에 들어가면 자기소개를 30초에서 1분 정도 시켜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나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이해도나 직무 준비가 충분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무 적합성 확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또 인적성 검사 결과가 임원 면접본은 책상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얘는 무슨 성격은 이렇고 무슨 역량은 낮고, 이게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사했더니 전체 600명 중에 몇 등 했다. 이것까지 딱 그래프로 분석돼 가지고 책상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얘를 뽑아주고 싶은데 무슨 역량이 좀 하자가 있어 보인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확인차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면접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 먼저 이력서와 자소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가야 돼요. 제가 이제 면접을 이렇게 좀 본 학생들 중에는 내가 이 회사에 워낙 학생들이 이력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 면접 보러 간 회사가 어제 면접 보러 간 회사랑 착각을 해요. 그래갖고 오늘 A 회사에 면접 보러 왔으면서도 B 회사에 온 것처럼 답을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하도 원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력서와 자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예상 질문을 한 20개 정도는 뽑아라. 자, 앞장에서 얘기한
이 기본적인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키워드를 뽑아서 면접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에 맞는 몇 가지 더 특수한 상황을 넣어가지고 질문을 좀 더 만들고, 일부 학생들은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있나 하면 자기가 더 준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상 질문을 완벽하게 적어요. 그래갖고 그걸 달달달 외워가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거는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문어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나요. 그리고 질문의 형태가 약간 바뀌면 도저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라. 정말 많이 연습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취업하고 싶으면 스터디 그룹 가서 아니면 또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학원 가고, 저는 그건 반대예요. 정말 취업하고 싶으면 친구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친구랑 대화를 하고 사회성을 길러야 돼요.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이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취업하고 싶으면 골방에 틀어박혀서 인터넷 뒤져갖고 자료 수집하고 스터디 가서 공부하고 그런 폐쇄적인 활동은 절대 안 돼요. 그럼 얼굴에 그 고생한 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 취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소서와 면접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실무 면접을 어떻게 하면 통과할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실무 면접 들어가면 첫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 구매를 지원했느냐라는 지원 동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구매학과가 없습니다. 구매 전공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지도하는 여러분의 1차 상사는 구매학과를 다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구매 전공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깊은 질문을 절대 던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신입사원도 아닌 입사 지원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안 알아도 돼요. 기본만 조금 알면 돼요. 참고로 회사에서 구매 인력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모 전자회사는 구매 인력이 1000명이 넘어요. 식품회사 큰데도 100여 명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구매 인력은 자리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구매를 가르치는 학과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구매 분야는 상대적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실무 면접을 가면 업무 적합도를 묻는 첫 질문이 구매에 왜 지원했니? 이 질문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예, 뭐 구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조금 부족해요. 조금. 근데 기본을 알면 답을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구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990년까지는 생산과 기술의 시대였다. 2010년까지는 마케팅과 영업의 시대였다. 지금 저성장의 시대다. 그러면 구매가 중요하다. 구매와 SCM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저는 지원을 했습니다. 내가 구매 스터디를 지도하고 있는데 모 학생이 모 전자회사에 지원하면서 내가 한번 모 대학교에 특강을 나간 적이 있어요.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지원했느냐 했더니 내가 한 얘기를 면접 때 했어요. 그래서 모 회사의 상무님이 강의를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때부터 내가 구매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구매 전문가 협회 ISM 코리아에서 하는 구매 강의도 들으러 가고 구매 학회에서 하는 학술 발표회도 듣고 거기에 자기가 논문도 출품하고 이런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점수를 받고 또 통과된 그런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그냥 이렇게 스터디에서 답하지 말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기본을 알고 답해라. 자, 왜 지원했니? 내가 지금부터 몇 가지를 알려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을 면접하는 사람은 얘 제대로 뭔가 안 해.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구매를 그렇게 깊이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다. 구매 분야에 있더라도 이론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구매는 대부분의 경우에 로테이션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큰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본만 조금만 알면 정말 구매 적합성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매자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구매자의 역할이 과거에는 단순히 원가 절감 역할만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략이 들어가요. TCO 활동,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TCO 활동, 구매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적 구매가 가능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밸류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까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구매자의 역할이. 구매자의 역할이 점점 단순 원가 절감에서 전략 구매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부서로까지 역할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이제 ISM 리포트인데 ISM은 뭐가 하면은 미국의 구매 총본부라 이렇게 보면 돼요. 전 세계 구매 본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구매의 역할이 단순 조달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보더라도 구매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갈 때 구매의 3요소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질문을 반드시 던질 수가 있어요. 구매의 3요소를 아느냐. 구매의 3요소는 QCD예요. 품질, 가격, 납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근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단순하게 3요소가 뭐냐 이렇게 안 물어요. 3요소 중에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실정에 맞는 답을 내야 돼요. 품질을 강조하는 회사는 품질에 답해야 되고 원가 절감을 강조하는 시기에 있는 회사는 원가 절감을 강조해야 돼요. 결품이 많이 생기는 회사는 납기를 강조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현장 방문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또 물어요. 구매인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이 QCD 세 가지 중에 뭐냐? 그렇게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답을 해야 돼요. 또 구매인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질문이 또 반드시 나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답을 얘기하는 거는 40%면 좋게요. 나머지는 뭘로 해야 되느냐? 자, 품질 가격 납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여러분은 흔히 품질입니다. 뭐입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게 답하면 40점밖에 안 돼요. 왜냐? 듣고 싶은 거는 그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루 종일 들었어요.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이 답하고 갔어요. 학생들이 와서. 무슨 답을 듣고 싶으냐? 그 답 속에 인성이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자,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회사에서 품질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지키려는 구매인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품질 문제가 생기면 제가 현장에 가서 꼭 해결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답을 하는 사람의 인성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이쁜 거예요. 자, 누구는 품질을 답을 했고 누구는 가격을 답을 했고 누구는 납기를 답을 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는 품질이 중요하니까 품질이 정답이다. 이 사람 뽑겠다. 천만의 말씀. 어떤 답을 해도, 심지어는 답을 못해도 괜찮아요.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회사가 시킨 정책,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행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일 늦게 퇴근해서라도 꼭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버벅대더라도 인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직한 인성, 성실한 인성, 착한 심성, 이게 버벅대더라도 나타나요. 내가 학생들 지도하면서 면접 보고 나오면 물어요. 답을 잘했니? 아, 정말 답 잘했다 그래. 그 학생은 대개면 떨어져요. 근데 답을 못했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내가 격려를 해줘요. 답을 못한 학생들이 흔히 붙는다. 믿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저는 그 학생한테 하나 더 물어요. 자, 5명 면접 학생 중에 누가 제일 듬직하게 보였니? 5명 학생 중에 정답을 말하는 걸 떠나서 누가 제일 오래 다닐 것 같았니? 5명 중에 인성이 누가 제일 괜찮아 보였니? 이 질문을 던져요. 거기에 네가 들어갔다면 그거는 합격하는 거다. 근데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절대 붙는 건 아니다. 근데 학생들은 흔히 내가 스펙이 괜찮고 답을 다른 학생들보다 더 똑똑하게 잘 얘기했는데 내가 왜 떨어졌냐고 인사팀으로 묻는 학생들이었어요. 그거는 인사팀이 답해 줄 게 아니에요. 그 면접에 들어간 그 학생을 뽑을 현업 임원들이 보고 내가 얘를 쓰겠다 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역시 인성이다. 그 인성에 들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 만나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신문 읽고, 책 읽고, 이게 답이다. 그런 얘기예요. 더구나 구매 분야라면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똑똑한 그런 사람보다는 방금 얘기했듯이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을 뽑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을 해라. 자, 또 구매의 미션이 뭐냐, 구매의 사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최적의 비용으로 최적의 물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한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자, 그 다음에 토론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해야 돼요. 어떤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 사유를 설명해라. 자, 지문을 쫙 줘요. 그리고 왜 이 회사를 택했느냐? 독일의 공급업체, 일본의 공급업체, 한국의 공급업체가 있는데 너는 어디를 택해도 자유다. 택하게 해요. 그럼 거기를 왜 택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택했다고 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매의 기본적인 이론은 알고 가면 더욱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해결 방안을 찾아라. 이런 질문을 던져요. 10분 준비 시간을 주고 5분간 개인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30분 조별로 준비 시간을 주고 누군가 발표해라. 면접관 3명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 역시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가면 이 토론을 리드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의 기본은 조금 알고 가라. 자, 모노서플라이어가 있다. 단독 공급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토론이나 프레젠테이션 면접에 나온 그런 문제들이고 또 실제 이런 질문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라. 또 구매인의 핵심 역량이 뭐냐? 정직이 있냐? 성실이 있냐? 인내냐? 겸손이 있냐?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가야 답을 할 수 있다. 구매는 핵심이 계약 전문가예요. 구매인은 계약 전문가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계약 전문가. 자, 그렇다면 계약 전문가로서의 핵심 역량은 뭐가 있느냐? 원가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가격을 정하고 그리고 계약이 이행됐는지를 살피고 또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구매 과정에 있는 그런 역량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구매의 기본 과정을 한번 보면은 업체 평가 및 선정, 원가 분석, 협상, 가격 결정,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리스크 관리, 전략적인 협력업체 관리, 상생 관리 이런 것이 기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알고 가라 그런 얘기고 또 질문을 하는 것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되어 있나 없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면접을 통과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걸 한번 요약해 보면 구매 기본을 알고 답을 해라. 그리고 구매의 3요소 정도는 알고 가라. 교재 정도는 읽어봐라. 구매의 미션 알아라. 토론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잘 준비해라. 구매 기본 과정을 파악해라. 회사 이해도를 높이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임원 면접을 통과하려면 모든 질문에 다 정답을 맞추려고 애를 쓰지 마라.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답을 위한 답, 영혼 없는 답, 이거 안 된다. 모든 질문에는 답 이외에 자기 인성을 담아서 정직하게 이쁘게 말을 해라. 근데 이렇게 하려면 구매의 기본을 알아야 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구매의 3요소 중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품질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서는 안 된다. 품질, 가격, 납기 세 가지가 다 있지만 다 중요하지만 아니면 품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거 이외에도 저는 회사의 정책을 꼭 관철시키려는 구매인의 열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꼭 납기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을 알아야 답을 그렇게 이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을 알아야
인성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을 모르면 인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 답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결론은 정답이 아니라 인성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전이 있는 그런 학생이 되자, 또 준비하는 학생이 되자, 생각하는 학생이 되자, 마지막으로 성품을 키우는 학생이 되자. 이게 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결론이고요. 생각하는 힘이 인생의 힘이 되고, 생각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가 되고, 생각의 깊이가 인격의 높이가 됩니다. 결코 스펙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스펙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25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핵심 역량을 키우고 또 성품을 키워서 우리 꼭 취업해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